네, 2023년 7월 22일 토요일. 네. 벌써 23화죠. 네. 23화로 돌아온 동디. 437. 네, 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도 네네. 사실 이제 게스트를 초대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면은 김민호의 게스트가 아닐까. 저의 맞죠, 게스트는 맞죠. 한 번도 없죠. 오지. 아직은. 없다뇨. 아직은. 네, 아직은. 아예 없다뇨. 없다는 게 인간관계가 아니라 없다는 게 아니라. 네. 있지만 있지만. 아직은 없었다. 네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소중한 분 오셨고 네, 맞습니다. 아침 일찍 10시인데 제가 좀 늦기도 했고 네, 맞아요. 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호 씨가. 네. 민호 씨 지인이기 때문에.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본인이. 네. 예, 저는 네.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23살 이규수라고 합니다. 아, 네, 이 교수님. 네, 이 교수님. 23살. 근데 어떻게? 이제 군대 후임이었고. 아, 진짜요? 네. 군대 후임이었고. 군대 후임? 네, 그냥 군대 후임이었어요. 정말요? 근데 뭐 같은 분과 후임은 아니었고 아, 그럼 어떻게? 그냥 같은 중대? 같은 포대? 네, 같은 중대였고 제가 처음 자대 전입 갔을 때 그때 이제 병장이셨어. 네. 맞아. 내가 아, 진짜요? 그때 내가 잠깐만. 맞아. 잠깐만. 운동병이었지. 들었을 때 뭔가 친해질 수 없는. 아, 근데 잠깐만, 아니, 뭔가 이상한데? 병장이고 자대 왔으면 일병. 근데 병장. 규수가 운동을 좋아했고 네. 그리고 규수의 개그 코드를 내가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난 개그 코드. 간부를 했으니까 아, 그 병사에서 넘어간 케이스 아닙니까? 병사에서 이제 간부가 됐을 즈음에 네. 이미 규수는 거의 뭐 분대장급이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기간 뭐 동안? 얘기할 것도 좀 있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뭐 간부 돼서 막 얘기를 많이 했던 것도 있지만 네. 사회 나와서도 계속 매달마다 만나고 뭐 그래가지고 우와, 그래서- 되게 신기한 인연이네요. 지속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이게 편견일 수 있겠지만, 네. 편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 네네네. 어쨌든 그런 얘기긴 하지만 좋아요. 나이가 네. 들어서 그런가 봐요. 네, 약간- 그 말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사로잡히기 싫어서. 네네네. 근데 뭔가 병장부터 해서 지내기가 되게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심지어 육군이잖아요. 네, 그죠? 아, 복무 기간이 네. 병장은 짧고 아, 공군은 막 그죠. 6개월 막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육군은 그리고 짧기도 하고. 저희는 또 기간수가 줄었잖아요. 동기 때 맞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네. 어세 오리지 않겠습니다. 몇 개월이었죠? 아, 기억이 안 나요. 24개월? 21개월? 아니에요. 21개월. 21개월이었다고요? 똑같아요? 저희 1년 6개월이었죠. 1년 6개월. 아, 그래요? 네. 3개월밖에 차이 안 나네요. 네. 아, 3개월 이나인가요? 뭐 어쨌든. 3개월이나 차이 나는 거죠. 서세는 부르지 3개월이면 않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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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차이가 네네. 많이 나니까. 그죠. 네. 대선배님이시니까. 아, 아닙니다. 거의 아닙니다. 뭐 아닙니다. 고조 할아버지를 아, 넘어서. 교수님 없었으면 그렇게 할 건데.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먼저 안 물어볼 수 없겠죠. 첫인상을 좀. 네, 교수님 어떠셨죠? 먼저 좀. 어떠셨어요? 첫인상. 저는 이제 네. 군대에서 본 게 아니니까 네. 궁금하기도 하고요. 민호가 어떻게 보였는지. 약간 좀 네. 군대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들 까무잡잡해지는데 아, 약간 하였어요. 보는 걸 좀 덜했구만. 네. 네, 그런 부분. 그게 딱 첫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처음 봤을 때. 네. 뺀질이었다. 아니 피부를 얘기하잖아요, 교수님이. 이 사람은 당신이 일을 안 했을 당신 것이다. 친구인데, 네. 그런 느낌이었고. 네네, 민호 그죠, 씨는 저는 뭐 근데 규수의 특징이 너무 컸기 때문에 특징? 당시에 뭐 어떤 당시에 게 있었을까요? 이제 자대를 왔는데 서울대인 친구가 왔다. 아, 예. 그래가지고 서울대가? 공부 진짜 잘한다. 서울대가 왜 오지 여기?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뭐 역시나 그냥 그 서울대 인식이 너무 빡셌어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컸었고. 대단한 친구가 왔다 이랬는데 네. 이제 규수의 동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동기가 몇 명? 혹시 몇 월? 제가 7, 8, 9월 동기였는데 아, 맞아. 세 개월, 네. 3개월 묶어서 이제. 맞아. 제가 8월 맞죠. 이때였고 이제 동기가 총 17이었나 아, 네. 17명? 전입간 애들 2명 포함해서? 그게 가물가물해요. 그게 가물. 그러니까 17명.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예. 맞아. 엄청 이래저래 좀 많네요, 일들이 있어서. 사실. 예,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좀 너무 많이 몰려와서 조금 애들을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그렇죠. 규수는 근데 확실히 그게 있어가지고 임팩트가 너무 있을 셌어가지고. 수 있네. 그렇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도 되게 잘쓸 것 같아요. 서울대 후임이 들어온다. 네. 그러니까 FDC인 저의 동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 친구가 야 서울대 후임이 들어온대. 야 큰일 났다. 나 열심히 해야겠다. 자각이 돼가지고.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규수 뭐 열심히 하는 애인가? 근데 또 뭐 근무도 그러니까 좀, 학력과 더불어
다름 없이 그냥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직한 친구였어서 느낌이 그래서 얘 멋있다. 일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군 웃겨. 생활을. 그래서 뭐야? 웃겨. 얘 뭐지? 이러고 개그 코드가 좀 신기하네요. 뭔가 툭툭 던지는데,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툭툭 던지는데 그게 웃긴. 난 그게 웃기고, 아, 얘가 이걸 진지하게 교수님은 얘기하는지. 그냥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는 좀 농담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우리 막 저녁에 컵라면 먹고 막. 아니 뭐 예시 하나만 들어줘봐요. 장우랑,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다거나. 안 웃겨도 괜찮아요. 사실 당신의 코드를 아는 거니까. 근데 그것까진 기억이 나지 않았어.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게 웃긴 거예요, 사실. 맞아요, 은은하게 웃긴 게. 에어컨 좀 거고. 끄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 총 같이 복무한 기간들이 어떻게 될까요, 오. 교수님? 같이 그래도 이등병부터였으면. 예. 그러니까 근데 전문하다 제 군생활 한 1년 이상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KCTC도 많이 가고 신기하다. 훈련도 같이 많이 갔고. 그러니까 같이 일을 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오고 가며 일에서 이렇게 만날 일은 거의 없었지만. 인사하고. 그죠. 그냥 카톡으로 뭐 야 벨트 줄까? 이러고. 진짜. 리프팅 네, 그때 벨트. 벨트 받아서 어. 유용하게 그렇게 썼었죠. 운동으로 좀 많이 친해졌군요. 운동을 또 이제 그러니까 그 헬스장 멤버가 있잖아요. 체단실 멤버가. 저 그때는 운동을 안 했어가지고 몰라요. 공유해 주세요. 네. 네.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체단실 가면 항상 한 저녁 먹고 나서 이제 루틴이죠. 바로 뛰쳐나가는 체단실 멤버들이 이때 선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그때 항상 이제 영빈 맞나? 네, 맞죠. 영빈이랑 규수라는 친구랑 이제 영빈이랑 친구랑 규수 좀 앞뒤가 달라졌는데요. 네. 같이 이제 둘이 같이 조금 처음에 맨몸 운동식으로 뭐 운동을 했었던 것 같고, 나는 이미 이제 운동하는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동기 중에 운동 파트너가 같이 있었고. 또 하사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도 같이 운동하고 뭐 얘 동기 중에 또 뭐 보디빌더인 친구가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좀 문제가 좀 있었어가지고 군생활 동안 하여간 근데 하여튼 그 친구랑도 많이 배우고 당시에는 병사 때는 그랬고 네. 근데 사실 간부에 할 때는 같이 운동을 한 적은 거의 없었죠. 저는 할 수가 없나요? 시간이 안 밖에 맞아서. 헬스장에 다니니까 6시에 퇴근해야 되니까. 아예 달랐구나. 그리고 저는 차가 없으니까요. 간부님들 차를 무조건 타고 나갔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뒤에 시간들은 이제 그죠, 따로 그죠. 굳이 뭐 했다는 체단실에서 거네요. 할 이유가 네, 그렇죠. 시설도 막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네. 그럼 교수님은 나오셔서 전역하고 나셔서 이제 운동을 따로 또 계속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전역하고 나서 웨이트만 좀 하다가 작년 4월부터 이렇게 무에타이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진짜요? 네. 그래서 무에타이? 무에타이에 대한 완전체가 열정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가. 학년부터해서 무슨 욕심이 좀 있어요 운동에 대한? 좀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네. 잘 다듬어진 몸을 좀 갖고 싶다 그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 오 신기하다. 몸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좀 달라. 좀 신기해.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몸이 좋아진다야 뭔가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능적으로 네. 부족함을 느꼈었어요? 아니면 그 웨이트를 하니까 확실히 네. 몸이 그때는 지금보다 더 크게 커지긴 커지더라고요. 근데, 진짜요? 네, 근데 웨이트만 하다 보니까. 네, 웨이트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뭔가 제가 이 몸을 완벽하게 다 쓰지 못하면은 의미가 약간, 없다. 네,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그런, 들었고. 네. 그런 느낌. 무에타이. 약간- 다른 건 또 시도한 거 있어요? 근데 저녁에 무에타이를 할 때 뭐 이것저것 앞뒤로 뭐 예, 같이 겹쳐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서킷 같은 거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예, 다른 운동을 할 기회는 좀 없더라고요. 궁금하긴 한데 근데 말씀하세요. 그것만 해도 거의 뭐 두세 시간 하지 않아요? 운동? 네, 이것저것 합치면 그렇게 되고. 하루에 두세 시간 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강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학교 연구까지 하고 24시간을 시간을 참 빠듯하게 쓰고 계시네. 혹시 강도가 예, 좀 비교를 하자면 네. 물론 이제 대중이 없겠지만 예. 웨이트랑 무에타이 어느 게 좀 본인에게는 힘드세요 더?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이트는 계속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맞아요, 네, 맞아요. 무에타이는 일단 좀 많이 움직여서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느낌이 정신을 놓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에타이. 네. 그럼 배운 지 이제 4월부터 했으니까 한 3개월 되셨나요? 아니요, 올해 작년 4월이 아니라 작년 4월? 네, 네.
대회도 곧 나가잖아요. 예, 저 10월 7일에 대회가 진짜요?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감량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와 네. 선수네요 거의. 거의 아니, 그건 아니죠. 이제 선수 아마추어 대회. 아유, 겸손해지게. 생체라서. 왜 겸손해지네, 말을 이게. 더듬으시지? 아니 근데 나 생체는 이런 아마추어는 모습 처음인데. 겸손이네 겸손. 와 무섭네. 이거. 그래도 어쨌든 대회 나간다는 건 굉장히 뜻깊은 일이니까 경험이잖아요. 한번 준비도 많이 나가보는 했다는 게 뜻이고 좋을 것 사실 같아서. 진심이기도 맞죠, 하고 그죠? 네. 네. 이 과정들이 하나하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여서 1년 만들어지는 3개월 거니까. 동안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주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주에 이제 주말 빼고는 지금 다 최대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뭐 그냥 궁금해서 계속 여쭤보는 건데 무에타이가 어디서 보통 하나요? 위치가 강남 뭐 이런 데인가요? 저가 지금 대학동 쪽에서 네.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랑 가까우니까. 아 그래서 그 인근에 네. 이제 검색을 했죠. 무에타이 체육관이 있나. 근데 하나 있어가지고 거의 꾸준히 다니고 있고 체육관이 좀 낡았어요. 그래서 데드리프트가 금지돼 있어요. 체육관이. 네. 하면 체육관이 울려요.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무너지는 거 좀 아니죠? 열악한 네, 곳에서 그래서 내년 4월부터 한 6개월 동안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리모델링 하더라고요. 한다고. 네, 그런 체육관인데 네네네. 이제 낡은 체육관인데도 오래 다녔던 이유는 그만큼 이제 관장님이 좀 나이가 좀 있으셔서 오히려 약간 연륜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일반 요즘 약간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헬스장 같은 데 가면은 PT로 돈 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회원들 잘 알아주는 아이고 직업 있는데 아니 말씀하세요 편하게. 뭐 어쩔.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약간 장소들이 많고 실제로 제가 이제 민호님하고 같이 운동을 이렇게 다른 헬스장 가서 했을 때도 약간 일반적인 회원들한테 좀 불친절하게 대응하는 그런 것들을 직접 당하고 나니까 네, 오히려 지금 체육관에서 이제 사범님들이 잘 챙겨주고 같이 이제 진하게 소통하고 좀 제대로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농담 주고 받고 약간, 그런 유대관계도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돈 내고 체육관을 다닌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제 돈은 약간 이렇게 부수적인 것들로 부수적인 이제 느낌이고 거고. 사실 그냥 체육관을 뵈러 같이 가고 운동하러 간다는 친해지고. 느낌이 크더라고요. 사실 힘들면 또 그런 게 또 힘이 관계를 되기도 하거든요. 유대관계가 그렇죠. 맞죠. 근데 말 그대로 좀 PT 받을 때 불친절하면 물론 죄송합니다. 민호 씨가 불친절할 거라 생각은 안 해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저한테만 항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불친절한 거는 네 어쨌든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좀 신기하네요. 1년 4개월, 3개월.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헬스장 갔는데 와, 근데 대박이다. 헬스장 가서 근데 이게 애매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티칭 금지라는 게 네네. 이게 같이 운동을 하면서 자세를 좀 봐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게 티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같이 가서 그런 거 못 해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저번에 회기에서 한번 네. 이제 다른 장우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셋이서 같이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하는데 이제 직원분 오셔가지고 뭐 티칭 금지라고 말하고 가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내가 뭐 헬스장을 처음 와봤던 것도 아니고 많이 갔겠죠. 그래도 많이 꽤 많은 곳을 다녀봤고 저도 그런 적은 친구들이랑도 많이 이렇게 운동을 해봤는데 이걸 보고 티칭 금지라고 한다고? 근데 되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신을 좀 트레이너로 본 거 아닐까요? 왜냐면 저는 친구들이랑 가도 같이 이렇게 티칭하면 이거 내가 자꾸 티칭을 하는데 그냥 서로 알려주면 그런 게 아예 없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러기엔 이 친구들도 둘 다 운동을 하는 친구였고 몸이 다 다부진 친구들이라 신기하네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때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주차도 뭐 안 된다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여튼 한번 일단 남자들끼리 운동 얘기를 좀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황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근황이랑 또 별개예요 사실. 네네네. 좋아하는 걸 물어봤고 뭐 하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맞죠, 다른 맞죠. 근황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교수님 먼저. 아니요. 저 먼저. 네. 어떻게 지내요 요즘? 저 똑같죠 뭐. 사실 근데 이제 편집거리가 조금 있어서 민호 씨가 남겨주고 해가지고 좀 불만 사항이 좀 너무 좋아요 사실. 릴스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죠. 기준 어제 좋았죠. 기준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약간 일일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좋아요가 찍히니까 너무 좋네. 진짜 그런 느낌. 진짜. 네. 아니 우리가 항상 좋아요가 한 자릿수였거든. 예. 근데 갑자기 58개가 들어간 거야. 어. 근데 이게 그 숫자로 봤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예. 우리 거의 통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저거였단 말이야. 좋아요 수가.
근데 거기다 조회수도 2시간 만에 2,500을 찍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나이를 오늘 들어서 알았지만 그 약간 그 키워드들을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 친구분들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지 아니면 우리 그러니까 교수님 논점으로 봤을 때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마침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거를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사실. 네, 맞아요. 그 단점들은 받아야 돼. 기분이 나빠도 상관없어요. 성장하려면. 해주실 말이 있으실까요? 제가 아니면 혹은 뭐 인스타나 같은 걸 너네가 안 되는 이유는? 아니 너네라뇨. 저는 귀하신 분 그런 적이 오셨는데. 없습니다. 인스타나 혹시 SNS를 하실 때 네. 가끔 하실 때 뭔가 봤을 때 뭔가 키워드들이 네. 뭔가 약간 건강하거나 자극적이지 않다면 보통 다 안 보는 편인가요? 저 20대 초반에 그랬나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큰가요? 왜냐하면 네. 사실 저희가 릴스를 좀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그냥 요즘 뭐 MBTI 얘기, 맞죠. 뭐 찍먹 부먹 그거밖에 이제 반응이 안 와서 사실 다른 부분들도 전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SNS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별로 안 하셔요? 사실 교수도 많이 안 하는 편. 아 그래요? 네, 제 스타일이세요?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둘이 좀 제- 비슷해요. 제 네. 스타일이세요? 그 정도? 그렇구나. 제 인스타그램 말해. 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피드에 전부 다 고양이 사진. 제가 고양이 키우세요? 네. 아. 근데 고양이가 진짜 예뻐. 아 진짜 거의 뭐 영화에서나 반전매 느낌이네요. 아 이름이 뭐죠, 고양이? 고양이 이름이 코코입니다. 네, 코코 네. 벌써 귀엽네. 네. 한 마리 키우시는 거예요? 네, 샴 고양인데 어. 얘가 사람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어. 개냥이. 네, 완전히 느낌? 개냥이에요. 그래서 항상 피드에 올라오면 항상 코코. 무에타이 하면서 코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뭐지? 신기하다. 그래서 한번 옛날에 고양이 완전 인스타그램을 매력있네. 한번 해봐라. 네. 아 민호 씨가 한뭐 옛날에 뭐 요즘에 보면 강아지 인스타그램도 장난 많이 아니에요. 하고 너무 강아지로 귀여워. 막 컨텐츠도 많이 하니까. 장난 아닙니다. 항상 고양이 올리니까 고양이 인스타그램을 하면 그 고양이가 워낙 예뻐가지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이 그냥 애정해서 우리 애 예뻐 하면서 그런 올리는데 사실 느낌이랑 뭐 그렇게 안 이쁜데라고 그냥 생각 뭐 평범한 드는 고양인데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규순의 고양이는 진짜 예뻐. 그냥 엄청 예쁜 거야. 진짜 리얼 예뻐. 그래서 어. 오 모델 같다 같은 느낌. 몇 그래서- 살이죠? 지금이 2019년생이니까요, 코코가. 야저 그때 있을 때. 그럼 고양이도 혹시 네. 그럼 나이가 5살 정도. 어떻게 네. 되는 5살. 거예요? 사람 나이로 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 몇 살이면 사람 나이로 몇 살이다 이런 게 있는데 고양이도 따로 있나요? 보통 이제 1년 정도 되면은 이제 성인? 네, 아, 성인이 진짜? 20살쯤 됐다고. 한 살이? 네, 고양이 한 살이? 네네. 그러면 지금은 엄청 빠른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5살이라고 지금 했으니까. 이제 한 40. 그 정도? 어쨌든 나이가 좀 많이 드는 편이네요. 네, 고양이가. 그렇죠. 네. 그렇군요. 왜 좋아하시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시는데. 전 숙연해진 건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나이 든다는 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하여간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민호 씨 우리. 뭔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뭔 얘기를 했나? 그냥 살짝 얘기했는데. 그냥이 뭔데요? 그냥 편집 좀 하고. 편집하고 있다고? 바프를 바프 준비하고 있죠. 바프 준비를 두 아마 분의 12월 말에 지금 공통점이 계세요. 계세요? 네, 계세요? 네. 공통점이 저한테 식단을 물어보죠. 운동 좀 물어보죠. 네. 트레이너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근데 식단도 대박이다. 맞아요. 감량하셔야 돼서. 근데 규수랑 조금 목적이 다른 게 너는 좀 체지방을 빼는 그런 깔고 있는 느낌이고, 스타일. 좀 몸에 윤곽이 보여야 되고 좀 맞아요. 그런 느낌. 바쁘니까. 네. 근데 이제 규수 같은 경우는 나랑은 교수님은 조금 다른 영역이니까. 어떤 진짜 경기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몸을 만들어야 되지? 경기를 근데 위해서 그게 하면 몸을 만든다기보다는 예, 정해져 있진 않고. 근데 제 생각은 책을 그거예요. 맞추는 그러니까 느낌? 체중이 빠지는 그냥 식단을 하면서 운동을 계속 강도 하면은 있게? 예, 네. 강도 있게 하면은 이제 적절하게 배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느낌. 제 생각은 그냥 그렇게 갖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무거워지지 않는 건 맞네요, 그렇죠? 네네. 맞죠. 경기를 뛰어야 되니까. 그 개체량 그것도 맞춰야 네. 해서 개체량이 어떤 걸까요, 혹시? 막 몇 킬로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무거운 사람이랑 가벼운 사람이랑 이렇게 붙으면 무거운 그쵸, 사람이 그쵸.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체급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네네, 그 체급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격투기는 어느 정도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체급을 나누기 위해서 체지방을 측정하거나 골격근을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단순하게 무게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 측정하는 거를 개체를 측정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체량. 네네. 그
몇 킬로로 나가시나요? 스타이케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65 언더로 생각을 65 해보고 언더? 있고요. 네. 나갈 수 있으면 더 가볍게 나갈 수 있으면 뭐. 최대한. 혹시 네, 지금 네.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공복 기준 70.9 아, 나오더라고요. 진짜 네. 뭐한 5kg 좀 저랑 넘게 비슷하네요. 남았네요. 네네. 근데 10월이니까 아직 기간 좀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기간이 예, 좀 있으니까 기간이 있죠.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10월 충분히. 7일. 네. 어. 갑자기 뭐 응원하는 메시지가 되어버렸는데요. 아, 근데 너무 화이팅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 사실. 아, 내- 니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하고 23살 계시죠. 약간 그 빗대어 보면 아, 그죠. 근데 그런 그러니까 느낌 있잖아요. 학력 이런 거 다 필요 어, 없이 어, 어, 본인이 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빗대어 보면 어우 그냥 멋있지 열심히 않아요? 너무 많다. 어. 진짜 멋있네. 23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근데 나 종종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 동생.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어. 그런 느낌이 안 들어. 아, 그래서 진짜. 항상 그래서 너가 몇 살? 그래서 내가 몇 년생이었더라. 아까 몇 살이라고? 아, 왜 그런 걸 굳이 막 저는 생각하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그냥 그렇긴 한데 그냥 동생이다, 그냥 아니면 형님이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지. 이분이 몇 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적은 거의 없는데. 아 근데 왜 말할 때 꼰대일 수 있겠지만 예. 그런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어린 느낌이 받는다. 아, 맞죠. 아. 근데 저는 근데 그런 없어요. 사람이랑 잘 친구를 안 해서. 그래요? 왜 저한테 벽을 주시죠? 아니 그 잠깐만요. 너한테 든 게 아니라. 잠깐만요. 너한테 든 게 아니라 어. 그냥 그런 친구랑은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애초에. 그래서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은연중에 좀 전 느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아예 없으시네요. 좀 신기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아, 거의 뭐 동년배라고 해도 예? 동년배요? 그건 아니죠. 저희가 어린 거죠. 예? 죄송합니다. 왜 시비를 걸죠? 죄송합니다. 기중 한번 오셨는데 어쨌든 네네. 저는 뭐 근황 이 정도 밥풀을 준비하고 근황 갑니다. 얘기였죠? 어차피 네네. 그 뒤에 제가 또 여쭤보길 몇 하기 때문에. 월이었죠? 벽부가? 제가 8월 28일까지 제가 식단을 짠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다이어팅을 보고 상태를 보고 네. 근데 아직 일주일밖에 안 하긴 했는데 좀 달라요 느낌이 아예 그 전에 뭔가 정책이었는데 예. 무슨 일주일에. 근데 진짜로 느낌이 와요. 진짜 느낌이 와. 네. 아예 식단을 바꿔서 네네. 예. 짜증나네. 말씀하세요. 어쨌든 8월 28일까지 해보고 네네. 그때 이제 아마 예약을 할 거예요. 민호 씨한테 네네. 물어봐서 예, 뭐 태닝도 그렇고 막싱도 그렇고 네네네. 해야 하고 네네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크게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운동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목표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가지고는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루틴이 계속 비슷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명확하지 않았다. 지쳐가지고 프릿해져가지고 음. 좀 목표를 좀 재설정해서 그래서 목표로 잡은 거죠. 그래서 바디 프로필이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면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런 좀 회의적인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바디 그쵸. 프로필에 대한. 예. 그러니까 그거 사진 보정만 하면 되는 거다. 야 근데 보정이 네. 그냥 살만 빼고 보정만 하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니에요. 보정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살 빼면 복근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건 하는 사람 나름이잖아요. 그것도 맞고 나는 골격근량 키워가지고 다이어트 했는데 그럼 사실 문제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저는 바디 프로필 찍을 때가 가장 몸이 좋아지는 때이긴 해요. 일단 준비를 네. 정말 식단도 제대로 먹으려고 하니까요. 하고 네. 저는 무조건 골격근량을 유지시키거나 상승시키면서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골격근량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 물론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다이어트를 하면서 구조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꾸준하게 관리를 두세 달은 해야 바디 프로필을 결국엔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노력은 저는 굉장히 그걸 위한 목적을 그걸 두고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영양 섭취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종종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수면이 제대로 안 취해져서 이렇게 살이 잘 안 빠지나? 그런 경우가 저도 있거든요. 그 생각도 많이 해요. 저도. 수면을 많이 못하면 몸에서 위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서 체지방을 잡아두려는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자려고 해요. 더 많이 자려고 하고. 저도 그래요. 요즘 그럼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포커스가 이제 거기 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바디 프로필 찍은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직접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 보면은 약간 물론 이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윤곽이 그렇게 드러나진 않겠지만 제가 인스타에서 봤던 몸이 다르다. 같은 사람인가?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그 어깨 넓이나 이게 몸의 맞아. 프레임 같은 걸 생각하면은
옷을 입고 있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예. 너무 공감돼요 사실. 예,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 민호님 보면서 느끼는 게 실제로 벗은 몸을 봤을 때 굉장히 그 몸이 윤곽이 좋거든요. 좋으시는데 옷을 입었을 때는 그렇게 태가 크게 드러나는 편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인스타그램을 봤을 때는 민호님보다도 몸이 더 크게 나왔던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것들. 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보면서 좀 건강하게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인스타를 봤을 때 네네.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이네요 진짜. 사실 바디 프로필을 뭐 제가 처음에 운동할 때 민호 씨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애초에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만약에 제가 막 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외적인 거였다면 당연히 이렇게 오래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목표가 그 생겨야 됐기 때문에 바프라는 목표를 잡은 것이고 사실 다른 거였으면 그냥 다른 걸 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른 게 있었으면 뭐 확실히 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되는데 근데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죠. 맞아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가시적인 제도약을 했어야 됐고 맞아요. 해보니까 좋아요. 루틴도 바꾸고 식단도 바꾸니까 좀 운동할 맛이 나요 요즘. 아예 다르게 할 맛이 나서. 그리고 바프를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필요 없고 그 이후에 그럼요. 이후의 그럼요. 운동이 네, 진짜 맞아요,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첫 번째 바프는 21년도에 전역하고 찍었고 그리고 나서 작년에 바프를 한번 찍었나요? 맞아요. 올해 찍었나요? 올해 찍었잖아요. 당신 바프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 네. 올해 바프를 제가 좋지 않게 끝냈어요. 급하니까 시간이 좀 시간도 촉박했고 촉박했기 때문에 뭔가 방식이 조금 달랐나? 왜 네.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밖에 안 떨어졌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그 이번에는 체지방이 10%밖에 안 됐고 오히려 골격근량이 2kg나 떨어져서 네. 진짜 좀 이럴 거였으면 내가 왜 바프를 찍는다고 했지? 음.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식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뭐 돌아온 것까지 포함하면 한 3kg 정도 쪘어요. 골격근량이. 몸 프레임이 엄청 커졌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내가 바프를 찍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런 위기가 없었으면 그럼요. 계속 그냥 식단 안 하고 그냥 난 운동하니까 그냥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그냥 그랬을 텐데 그거 끝나자마자 나 운동 스타일 바꿔야겠어. 그래서 주위에 운동 보디빌더 하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여쭤보고 막 인터넷 찾아보고 어썸블리스님 막 영상 찾아보고 그래서 막 너무 2시간 막 1시간 반 이상 운동하는 건 노동이다. 뭐 이런 얘기 막 들어보고 그래서 저도 운동 스타일 바꿔보고 규수랑 같이 운동하면서 얘는 스트렝스로 운동하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보고. 맞아요. 변화가 많이. 그래서 지금 막 금비대랑 스트렝스랑 섞어가지고 운동하고 있거든요. 몸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때 이후보다. 그리고 골격근량도 거의 안 떨어져. 하루에 40분밖에 운동 안 하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그때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구나. 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개인적인 노력에 들어간 부분들에게는 사실 이제 꾸준함도 분명히 필요한데 효율성도 필요하고 맞아요, 변화도 맞아요.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 좀 비슷하게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뭐 교수님을 불편하게 하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서울대를 가셨기 때문에 네. 그간의 노력에서 본인이 진짜 약간 네. 이 정도까지 노력했다라는 거를 좀 그런 게 있을까요? 공부를 하다가 막 본인의 뭔가 그런 게 너무 궁금해. 왜냐면 네. 운동하거나 이럴 때 뭔가 이제 자기가 노력을 하면 자기가 했을 때 한계를 자기가 둔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자기가 두고 그 한계를 잘 안 넘어요. 개인 운동할 때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좀 깨려고 막 한두 개 더 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결이 다른 건데 그냥 공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좀 있는지 본인이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많이 했는지 네. 알면 너무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 해봤다 혹은 이런 마음을 먹었다 혹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짐은 아니고요. 예, 궁금해서. 예. 전 노력 안 해도 서울대 갔는데 아니, 그 케이스입니까? 그런 그 건 케이스예요? 교과서만 맞다 이런 케이스입니까?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공부랑 운동이랑 둘 다 해보면서 느낀 게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재능의 영역이랑 좀 별개로 성취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많이 맞지. 네. 너무 맞지.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그치.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막 조금 아니 자만한다 그러는 거 아니 위험할 수도 있긴 그런 거 한데 아니에요. 요즘은 자기 PR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뱉어야 생각할 돼요.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충분히 누구나 그러니까 최선을 꾸준하게만 했으면은 갈 수 있다. 네 서연고는 이제 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건 웃죠, 선생님. 예. 네,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 전부 다 공부만 한다면은 다른 거에 눈 돌리지 않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이제 진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죠. 멋있다. 네. 근데 이게 꼭 공부만 아니라 사실 그치, 장사를 그치. 하더라도 맞아요. 3년 동안 꾸준히 하면 성공을 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면 서울대까지는 가겠지만 거기서 잘하는지는 이제 좀 거기서도 또 네, 노력이 또 들어가고 재능이 별개 들어가고 영역인 여러 가지 네. 또 할 말들이. 네, 여러 가지 다른 영역이 한것 같습니다. 거기서.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등학교 때 약간 목표를 다른 걸 다 제쳐두고 일단 대학을 좀 좋은 데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은 편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해서 그때 그냥 3년 동안 꾸준히 몰입을 그냥, 한 거네요. 네, 몰입을 그냥 한 거에 불과하고 아니 네, 대단한 거죠 사실. 대단하죠. 그 뭐 종목을 떠나서.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를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하면은 다들 약간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에 주안을 두거나 아니면 학교가 좋다거나 하는 거에 주안을 많이 두는데 맞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3년 동안 하나에 몰입했다는 게 더 좀 관점이- 중요한 요소라고 맞죠. 생각을 해요. 맞죠, 네. 맞죠. 관점이 좋네요, 엄청.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만큼의 또 몰입을 잘 못해가지고 3년 했으면 이제 좀 했죠. 쉬어야죠. 네, 슬슬 맞아요. 좀 쉬었다가 또 다시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던 게 한번 그러니까 네. 그 규수가 저번에 규수가 저희 집 데려다 준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래서 가면서 얘기했던 건데 사실 뭐 물론 내가 서울대나 뭐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뭐 조금 애매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서울대까지 갈 수 있을 정도나 공부를 한번 잘했던 애들은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하면 이렇게 성취가 나오는구나. 그게 무서운 거야 사실. 성과가 그걸 아는 거잖아요. 나오는구나를 네. 아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잠깐 주춤해도 그럼요. 한번 나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너한테 걱정할 게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 저도 그럴 것 있었거든요. 같아요. 네. 네. 근데 진짜 그거인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사실 그렇게 몰입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나는 좀 네. 그렇지. 호르몬도 그렇고 조금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걸 아는 게 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말들을 자기가 뱉을 수 있다는 게 난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 사실 그걸 해본 알고 사람이 뱉는 거니까. 알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랑 이걸 알고 뱉기까지 자기가 뭔가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도 알고 주변의 환경들도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알면 사실 주춤해도 본인이 주춤한 걸 알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알 거고 민호 씨 말대로 그 뒤에 이제 뭘 해도 그죠? 잘 될 거예요. 분명 잘 되죠. 네. 감사합니다. 진짜 잘 되죠. 아이고. 배울 점도 많고 꾸준하다는 게 되게 어렵다는 것도 우리 세 명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꾸준함이 진짜 중요하죠. 실력이고. 어떻게 뭐 동기부여 라디오가 됐나요 이게? 좋죠. 전 좋아해요. 네, 동기부여 라디오가 된 것 같은데 네네. 뭐 어쨌든 정말 근황 얘기하다가 동기부여까지 얘기했고요. 너무 감명 받아서 우리 민호 더 얘기해야죠. 네, 저 아직 여기를 시작 안 했는데요. 그래. 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분이죠? 아니 40. 시간이 너무 부족해. 네네네. 물론 내가 조금 늦은 것도 있지만 네, 일단 11시까지 하고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3분 네. 남겨놓고 또 민호 씨의 노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긴장을 주입을 한번 시켰고 말씀하세요. 네. 지금 키워드가 3개 있는데요. 네. 네. 앨범 네. 앨범을 발매했고 잘 들었습니다. 스트레이트 포워드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고 앨범은 아니고 EP 형식이고 한 3개 뭐 맥시 싱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3개 다 다른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한 그런 곡들을 발매를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뮤직에 437 치면 나옵니다. 네, 뭐 모든 플랫폼에서 437이라고만 치면 안 나오고요. 뭐 437 유튜브 뮤직에 나오던데. 네, 437 트래시 보이라고 치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이트 포워드는 너무 기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거 치시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합격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합격했는데 이제 연수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일정이 좀 애매해가지고 주말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토요일, 일요일. 그냥 그래서 지금 조정 중이야. 그냥 새로 추가 접수를 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 유럽 여행을 9월달에 가기로 했는데, 예. 네네. 거기 가기 전에 히스토아를 주말마다 사실 녹화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랑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화여대로 신청을 했는데 연세대 쪽으로 이제 바꾸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은 장염에 걸려가지고 장염. 아이고. 지금 오늘? 대지웠습니다. 아 진짜. 지금은 조금 낫는 상황이에요. 그저께부터 뭘 장염이 잘못 걸려서. 먹었나 보네. 근데 우리 집 가족이 다 걸렸더라고. 아. 3명이 다 걸렸어. 아 진짜? 그래가지고. 야무지게 걸렸네. 네네네. 그래. 병도 뭐 같이 야무지게 걸렸다. 가족을 건드린 건 아니고요. 어. 그냥 한 말인데. 알죠? 엄마, 이거를 우리 엄마 듣고 있어요. 어머니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엄마 야무지게 걸렸대요. 항상 사랑하고 어머니. 네. 네. 네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앨범 발매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메인 게스트 우리 교수님. 아이고. 네. 저는 무에타이도 하고 뭐 네, 하지만. 네. 저는 일단 제일 일상이- 중심은 일단은 친구랑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일단 제일 중심에 두고 제일 운동 포커스가 되어 있나요? 네네 지금? 그거랑 운동이랑 두 개로 이렇게 일상이- 기둥을 세워놓고 어. 지내고 있습니다. 어. 나머지는 좀 부차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주말 같은 거는 보통 뭐 하세요 그러면? 주말이 이제 그냥 개인의 시간을 침대에 들어눕거나 그래 평일을 네. 빡세게 살았으니. 본가에 가서 코코랑 이렇게 같이 아. 딩굴고 맞아, 예. 맞아. 고향 가고 지금 동생 본가에 입대했잖아요. 있고. 아, 예, 동생이 아, 저번 진짜? 주 입대를 이번 어. 주죠. 이번 주 입대를. 그래서 해서 화색이 돌았구나. 동생 몇 살이에요? 한 살 차이 나요? 아니면 동생이 저보다 2살 어립니다. 2살 어려요? 네. 어디로 가셨어요 혹시? 훈련소. 25사단 비룡 음. 비룡 부대라고 비룡 하더라고요. 예. 요리왕 비룡? 이런 교육 코드예요? 알아요, 근데? 아,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예. 간신히 예. 세대 차이를 간신히 막았다. 미미를 아. 모르네. 미미가 누구죠? 어쨌든 왜? 그럼 따라갔어요? 아름다운 미에 만 미자. 되네. 아름다운 맛이다. 미미는 몰라요? 몰라요. 이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세대 차이 죄송합니다. 네. 저번 주에 따라갔어요. 그럼 훈련소. 아, 제가 그 운전해서 동생 와. 가족 아버지랑 해서 이렇게 예. 찐이다. 발에다 보내주고 이야, 되네요. 네, 대단합니다. 갔는데 진짜. 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서자마자. 군인들 보자마자 웃음이 그냥 그렇죠. 학생이 안 들었어. 전역 언제 하셨어요 혹시? 제가 작년 1월에 나왔습니다. 작년 1월. 네, 작년 꽤 되셨네 그래도. 네네. 어쨌든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 군인들을. 네, 보자마자 그냥 동생들도 보내고. 알 수 없는 웃음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알 수 있을 걸요. 동생 공부 기간이 어떻게 돼요? 똑같나요? 동생도 1년 6개월로 똑같은 1년 걸로 알고 6개월 있어요. 줄진 않았네요. 네, 아.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6개월도 짧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진짜 1년 6개월보다 더 줄어들면 근무가 진짜 미쳐요. 근무 쓸 사람이 없어요, 진짜. 우리 때도 이미 근무 살 사람 없어가지고 막 사람들도 많이 없고 겹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부대원이 많이 없어서 근무 쓸 사람이 많이 없고 그래서 걔네들이 더 고통받아요. 어차피 네, 복무 시간이 맞죠, 줄면. 그치. 그러니까 군대 얘기 마지막인데 그냥 궁금한 게 두 분 예. 다 민호 씨부터, 교수님부터 예. 군 복무 기간에 대해서 좀 줄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이대로가 좋다? 개인의 그게 있어요? 근데 줄면은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좋긴 하겠는데, 근데 인원 자체가 아까 민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원 자체가 줄어들었으니 그 군대 병사 자체가 줄어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죠. 아무래도 부담은 가중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개개인은 좋을 수 있지만 네, 또 다르게 집단에서는 생각하면 힘들 수 근데 있다. 예, 단순한 이제 보초 근무 같은거나 경계 근무는 조금 기술적으로 또 해결하면은 그치. 괜찮아질 수 맞아, 있지 않나 맞아, 그런 맞아. 생각도 이런 네, 관점도 있어. 할 수 있을 것 맞아. 같아서 맞아. 그거는 이제 요즘에 아예 현역성으로. CCTV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진짜 그거 좋아. 그 예비군 환경을. 갔는데 예. 거기 부대는 아예 그냥 CCTV로 다 돌려버리더라고. 어. CCTV가 16개야. 그래서 자동화로 계속 돌아. 한쪽에 16개가 돈. 한쪽에가 아니라 구역마다. 구역마다 하나씩 총 해가지고. 16개. 거기는 뭐 인원이 저걸 안 하던데. 뭐 그런 근무를 경우도 안 쓰던데?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위병소 근무만 한다고. 근데 위병소도 있고 불침번도 뭐 사실 어쨌든 민호 씨, 저는 근무 뭐 기간을 좀 그러니까 근무 안 썼기 때문에 더 줄여도 내가 뭐 괜찮다. 할 말인가 싶기도 하고. 더 줄여도 괜찮다 아니면 유지를 해야 저요? 된다. 뭐 어떤 느낌이에요? 늘려야 된다. 저는 갔다 저는 왔기 동의하지 때문에. 않겠습니다.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장난이고요. 잠시만요. 분위기 됐네요.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요.
남성분들의 제일 들었으면 예민한 좋겠습니다. 부분들이 네. 이제 몇 가지 중에 군대인데. 전 군대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이거는 이제 저는 남성한테만 해당하는 문제예요. 맞아요. 지금이 좋습니다. 오늘 좀 실수를 지금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실수를 네, 네. 많이 하시네요. 네. 오늘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적당하지 일단 않나? 네, 네. 좋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은 아니고요. 예, 네. 저는 줄면 더 좋을 것 같다. 음. 저는 훈련소를 다니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훈련소만 나오면 다 효자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다 효자. 네. 그만큼 뭔가 애틋해지고 막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 맞죠. 그래서 그 복무 기간을 너무 길지도 동준이가 나 짧지도 않게. 입대했을 때 따라와줬거든요. 뭐 네. 반복된 얘기긴 저희 하지만 어머니 데리고 어머니와 같이 갔는데요. 세연이라는 저만 친구랑. 울었습니다. 네. 친구. 아니 저도 울었어요. 웃기는. 우리 둘만 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항상 어머니는 안 얘기할 우시고.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네. 니까짓 게 뭔데 우냐고 이렇게 맞아. 항상 얘기했었는데 왜 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했죠? 네, 되게 아니, 민망하네요. 네. 어쨌든 뭐 제가 네. 입대했을 때 군대 얘기니까 훈련소 얘기하셔가지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네네. 오늘 민호 씨 왜 노래 지가 듣고 부끄러워하지? 민호 씨 노래 듣고 1부 마무리할 건데요. 네네. 네, 군복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민호와 같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듣고. 일단 그 하기 전에 말씀드릴게 이게 저작권 때문에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잘라서 다른 클립으로 올려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준비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고. 그 긴장은 안 우리 또 되는데 전문가 아니십니까? 앨범 소개를 정확하게 하는 게 날라. 그럼요. 네네 알겠습니다. 해야죠. 그러면 저 컨닝 페이퍼 좀 쓰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뮤직에 저는 437 쳐가지고 좀 네네네. 스크롤 내리면 네. 아티스트의 437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거 이제 맞아. 감사합니다. 들어봤는데 진짜. 예. 너무 감사하고. 첫 번째 트랙이 참 뭐였죠? 첫 번째 트랙이? 가사가 엄청 빡세더라고요. 일단 스트레이트 포워드는 음악적 고뇌 때문에 점점 루즈해지는 워크플로우의 의욕을 잃기보다 완벽함에 집착하지 않고 빠른 작업 방식으로 만들어 본인이 왜 이렇게 민망하세요? 작품을 지속해서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젝트 EP다. 그러니까 너무 막 앨범을 완벽하게 구사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빠르게 아웃풋을 내면서 다음 거를 위한 징검다리처럼 이제 나오는 앨범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 만들었고요. 3가지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바웃이라는 곡, 그리고 트래시보이, 그리고 고맨이라는 곡이 있어요. 트래시보이는 안일하지만 욕심만 많았던 자신의 과거를 꼬집는 곡이고, 합아웃은 변하려는 자신의 주위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으름의 존재들에 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고맨은 과거 꿈을 꾸던 437 본인에게 비난을 던졌던 이제 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이제 동준이가 트래시보이가 가장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트래시보이를 일단 준비를 해봤고, 좋습니다.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곳에서도 이제 사실 뭐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 걸로 한번 해보겠다, 자기 PR 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개척해 나가는 거죠. 지금 부끄러워서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진행하시나요 그러면? 네네. 다들 세팅할 게 없긴 해가지고. 그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 우리 컨텐츠가 이런 건데 맞아요. 또 굳이 뭐 다르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여기까지입니다. 와 437. 야 역시 본업을 할 때 좀 약간 그 멋짐이 시스토아에서 볼 수 없던 그 멋짐이 굉장히 오랜만에 본업을 해가지고 느낌 어땠어요? 여기서 또 색다르게 했는데. 근데 사실 뭐 재밌네요. 오랜만에 좋아요.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본업이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여행을 한번 갔었거든요. 네네. 네, 독서 모임에서 평창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평창? 네, 거기서 술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랩해보라고 해서 이걸 틀어서 했단 말이에요. 네. 가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곡이 맞나? 사람들도 얘 래퍼 맞아? 근데 그 다음날 아니다. 어제 술 취해서 그런 거다. 다시 보여주겠다. 차에서 음악을 틀었죠. 가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내가 래퍼가 맞나? 네. 그렇게 끝났던. 그래서 오늘 전화위복을 좀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재밌게 하고. 멋있네요, 민호 씨. 열심히. 역시 다릅니다. 다음엔 다른 곡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다른 곳에서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모셔가지고 네네네. 1부를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거의 해치웠는데. 맞아요. 저희 2부 다다음 주죠.
예. 다돌아올 2부. 다음 주죠. 왜 다다음 주? 다음 주? 헷갈려 죽겠네. 1부 다음에 2부 올라가니까 다음 주겠죠? 다음 주. 죄송합니다. 다음 주 우리 영화 보셨죠, 우리? 네, 라이스 보이 슬립스라는 영화를 저희가 보고 왔고요. 네, 저는 좀 많이 울었고요. 진짜요? 일단은 뭐 다음 주에 돌아와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여러 상도 많이 받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던 영화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같이 얘기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